우리는 농경사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아니야 임마. 나는 농경이 아니라 수렵 채취를 겪었어. 또 그때가 소련이 엄청난 경제난이었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 음침한 모스크바의 조명도 안 되는 그 거리에 가게를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 그게 뭐지? 손에는 검은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그 궁금해가지고 거기 혹시 뭐 사십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 일단 쓰고 보는 겁니까? 몰라요. 왜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 얻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또 인상적인 게 모스크바 가보셨잖아요. 저 모스크바는 안 가봤습니다. 결혼. 어쨌든 가면은 모스크바의 그 바실리 성당 있잖아요. 그 앞에 건너편에 큰 광장 있고 붉은 광장 있고 건너편에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러시아 역사박물관인데 요 오른쪽에 바실리 그 성당 오른편에 굼 백화점이라고 세계 최대 백화점이 있어요. 당시에 세계 최대 백화점이 있었는데 네, 건물 한 면에 직선 거리가 뭐 얼마 몇 킬로가 된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사회주의식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백화점이 있는데 딱 가니까 반은 문을 닫아. 물건이 없어서. 물건이 없고 그 다음에 물건이 있는 가게를 가보면 난 너무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요 비누 하나 사시려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불행해요. 왜냐면 비누 하나 사는데도 고민해야 돼. 요 비누 살까 저 비누 살까 30-40종류나 되는 그 많은 비누를 넣고 돈 따져보고 원가 따져보고 가성비 따져보고 막 그러면서 비누 하나 가지고 그 고민하는데 거기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비누 하나 딱 가보니까 똑같은 비만 쫙 쌓여있고 포장지에는 비누 이렇게 뭐 써요. 상표도 없고 그냥 비누. 네. 국가에서 만드는 건데 무슨 상표가 필요해? 치약. 그렇죠.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 경쟁을 하잖아요. 이길 수가 없지.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라는 책은 보기보다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후대에 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근데 그 사족을 하나 더 붙이면 그게 만화로서는 최초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잖아. 그렇죠. 저는 그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만약에 글로 나왔다고 하면은 반대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그 문자 테러를 가했겠다. 나왔고 잘못하면 이거 됐을지도 몰라. 왜냐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 형이 몇 년 전에 왔을 때 그 김포공항 세관에서 책을 압수당했어. 왜 압수했냐? 표지가 빨개서. 아,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70년대. 70년대 후반기 땐 그랬어요. 제목은 아니 그건 그냥 교양서적이야. 그냥 표지가 빨개. 표지 색깔이 빨개서 압수. 그 사람들 독일만 모르니까. 근데 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타임지나 그 외국 잡지 들어오면 한국 관련 대목은 일일이 다 누군가가 그 까만 걸로 지웠죠. 왜 그러냐면 좋은 기사가 안 나왔거든요. 맨 박정희 뭐 독재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참 많이 변했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 책수를 갖다가 거기서 이 공산주의 망한다. 분명히 얘기인데 1년도 안 가서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이 정말 저한테는 소중했습니다. 아마 만화라는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반대자들이 신랄한 공격을 하지 못했던 거라는 생각도 그것도 합니다. 있지만은 그거 아세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막스 이론을 합법적으로 소개한 책이에요. 아, 그런가요? 마르크스 레닌의 그 내용이 큰 거 없어요. 너무 어렵고 쉬운 얘기를 어렵게 써놔가지고. 그렇죠. 그거 세미나 같은 거 하지 않으면 혼자 읽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책인데 재미가 없어서.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 책을 쓰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그럴까 이 어떤 그 이상에 치우쳐 있는 그런 사상인데다가 그 마르크스가 내놓은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은요,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얘기만 했지, 이 혁명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라, 그런 한마디도 없어요. 로드맵만 있지 된다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드맵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근데 이제 레닌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갖다 레닌화 해가지고
그 완전히 공산주의 독재에다가 당 독재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그냥 만들어 버렸죠. 저도 그 얘기를 하자면 참 독특한 세대인데 네. 46년생이거든요. 이 46년생은 미 군정 세대시네요. 그러니까. 미 군정 세대인데 네. 나보다 한 살 위 사람은 그 8월 이전에 태어나면은 네. 뭐냐 이게 황국신민으로 태어났다. 그렇죠. 네. 네. 네, 어른들이 그런 농담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황국신민으로 태어나는데 네. 저기 그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클린턴, 네. 부시, 트럼프, 노무현 대통령 네. 네 명의 대통령 사진 나오죠. 네. 이 사람 네 명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1946년생이에요. 아. 보세요. 트럼프가 46년 6월생이고 네. 부시가 46년 7월생이고 네. 클린턴이 46년 8월생이고 네. 노무현이 46년 9월생이에요. 야, 이거는 이거 찾아내신 거죠. 우연이라고. 우연이 아니고 사실인데 네. 팩트죠 이건. 네. 나오잖아 이건. 이렇게 46년생들에서 대통령들이 연이어 나왔다는 거는 이게 미국의 뭐냐니까 경우에. 이게 좀 독특한 세대. 제가 독특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46년생이거든. 네. 46년생인데 내가 이 대통령 반열에 나를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 세대의 특징은 전후 해방 후에 태어난 첫 번째 세대예요. 2차 대전 후. 2차 대전 후 그리고 독립 후. 네. 독립 후에서 45년생이 아니라 완벽히 일본하고 관계가 없어진 46년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46년 이후에게는 일본에 대한 감흥이 전혀 없어요. 정서가. 45년생이면은 아주 어렸을 때 아닙니까? 네. 그래도 그분들은 그런 정서가 좀 있나요?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적으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한국 신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죠. 있으니까. 일단 출생 등록을 그렇지. 한국 시민으로 했으니까요. 그렇죠. 옛날에 네. 8월 이전이면. 네. 근데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46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2차 대전 후에 처음 태어난 세대이기 네. 때문에 어떤 그 전에 대한 한 역사가 터닝 포인트를 딱 넘어선 직후에 태어난 사람이라니 첫 네. 세대는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 46년 세대는요. 최초로 기억하는 것이 50년이에요. 6.25. 그러니까 그 4살 때, 만 4살 때인가 우리나라 네. 옛날 나라 5살이죠. 6.25 때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삶의 첫 씬이야, 씬. 퍼스트 씬. 첫 장면이 우리가 50년. 그때가 대한민국의 제일 저점이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 역사가 제일 저점. 그리고 53년에 휴전을 했는데 그때 국민소득이 67불.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의 하지 가난입니다. 않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가 들으면은 또 라떼 얘기하시는구나. 어? 내가 젊었을 때 그 얘기가 그게 아니라 쭉 보면은 이게 굉장한 이 우리 세대가요 인류 역사에 없는 유일무이한 세대입니다. 인류 역사는 왜 그러냐? 자,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인류의 문명 과정이란 것이 수렵 채취를 거쳐가지고 네. 농경 사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산업화 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를 거쳐서 지금 AI 시대를 겪어왔죠. 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겪은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세대예요. 한 생애에서 한 생애에서 이걸 다 겪은. 다 네. 겪었죠. 나는 농경 사회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내 친구들 가운데는 수렵 사회에서 태어난 놈도 있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머루 따먹고 실제로. 산딸기 따먹고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게 간식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됐던. 그런 애들도 있다고요. 네. 강원도 산골에서 온 애들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아니야 임마 그래 나는 농경이 아니라 수렵 채취를 겪었어. 그런 게 유일한 세대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맨발부터 시작해서 네. 집신, 고무신, 그다음에 운동화. 그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워커 목 잘라가지고 신고. 네, 저 구제품이라고 해서. 구제품. 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꿈이 금강구도 다시 이제 운동화로 돌아온. 많이 편한 게 최고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발달 과정을 모두 한 몸에 겪죠. 그러니까 한 생에 모든 걸 다 수천 겪을 년의 때, 문명사가 농축돼 있는 거네요. 농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종합을 볼 수 있고 종합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역사적 지평이 다른 세대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의 MZ 세대한테 물어보면 역사를 물론 안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6.25 전쟁이나 임진왜란이냐 같은 전쟁이야. 그렇죠. 뭐 이승만이나 실감- 이순신이나 네. 실감이 안 되고 역사책에만 가끔 봤던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그 과목이 다르지만 우리는 다 얽혀 있잖아요. 6.25 얽혀 있고. 아, 그러면 수렵, 채집, 농경 뭐 이때 얘기가 나와도 바로 옛날 금방- 체험하고 소환이 되는 금방 거네요. 소화가 되죠. 금방 소환이 되고, 그러니까 이 우리 인류사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해도 금방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아, 이게 체감해서 느낀다는 거는 그냥 문자만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다릅니다. 다르죠. 거기엔 체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수천 가지 종합이 한 순간을 날 겪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것을 항상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첫눈에 반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뇌과학자들은 그게 우리 몸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서 순간적으로 탁 정보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는 거다. 그러니까 체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한 결과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당연하죠. 네. 그러면 역사책을 보시는 느낌, 깊이 이런 것도 다른 세대랑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